자, 제4강. 그 밖에 또 이제 기타 잡다한 것들이 나와요. 잡다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지금 이거 내용이 많은데 왜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 이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우리 아까 1강에서 봤던 뭐 인가나 특허나 면제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아니야.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미 발생을 해서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도관 참여, 교도관 뭐 지정 대상자 지정 사건 같은 경우가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인데 그 사실행위일지라도 혹시 이게 수인하명을 내포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참을 의무, 수인하명, 참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전염병 환자, 코로나 환자를 지금 격리 조치하는 거, 요거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말아야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잖아. 이제 바깥에 못 나간다는 건 사실행위죠. 근데 그거 참아야 돼. 수인하명, 수인 의무가 부과됐어. 이런 건 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내가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격리당했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빨리 청구하면 돼. 빨리 행정심판 청구해놓고 집행정지 받으면 됩니다.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어. 그러면은 집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주의 권고나 호의적 중재 조정 뭐 희망. 이거는 사실행위는 처분해야 되고 뭐라고 했지 아까? 행정지도라고 했지. 간순히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이런 거. 근데 이 사건에서도 이 주의 권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특별한 사건이 성희롱 결정해가지고 뭘 이렇게 권고하는 사건. 이게 실제 판례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강사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주관하는 어떤 강연장에 나처럼 이렇게 강사로 나갔어.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뭔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알려졌어. 그러니까 외부 강사예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아니고 외부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저 강사 말이야, 박희준이라는 강사가 성희롱 결정을 했으니 뭔가 인사조치를 하시오라고 권고를 한 거야. 권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권고? 그럼 행정지도 같은데, 여기. 행정지도 같은데. 뭐 희망을 표시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 강사를 좀, 다음번에는 강사로 초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근데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성희롱 결정을 하고 뭔가 권고를 하면 이건 구속력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반드시 그 강사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봐요. 그런 경우는 다시 또 처분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알았지?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네, 이거 뭘까요? 기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단순히 확인, 통지하는 사실행위. 요걸 여러분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이걸 관념의 통지라고 배우실 거예요.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다 없다를 상대방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아까 제가 우리 1강 때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서 통지를 설명했습니다.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로서. 그리고 제가 예를 들 때 독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거 뭐였죠? 체납자한테. 당신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 빨리 내시오. 이렇게. 이거는 행정행위예요. 이때 말하는 통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통지라고 했지만 이 통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통지는 뭐라고?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거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당연 퇴직. 거기 교재 자료에 있을 겁니다. 반려. 자, 아까 어떤 공무원이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을 해버렸네. 그래서 한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당신 말이야. 결격 사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내립니다.
이게 보통 인사발령은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당연퇴직됐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거. 그래서 상대방은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도 그렇게 봤어요. 아까 우리 처분의 개념 중에 이걸 만약에 처분으로 보려면 당연퇴직 발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당연퇴직 발령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당연퇴직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인 외양, 모습만 공무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관청 책상 위에 앉아서 20년 동안 근무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었어. 진짜예요. 법적으로 판단하면. 20년 전에 그 사람을 임용은 하긴 했는데 그 임용이 무효야. 처음부터.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관념의 통제예요. 단순히 무엇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들이 처분 문서를 보낼 때요. 처분 문서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송달을 할 때 여기다 맨 끝에 항상 적는 게 있어. 맨 끝에다가. 이른바 고지를 하는데 고지가 뭐냐면 자, 오늘 이렇게 당신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요. 당신이 혹시 불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불복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뭐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고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공문서에 아예 그 인쇄되어 있어요. 부동문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분 아직 못 받아봤지? 네, 살아오시면서. 나중에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혹시 여기에 이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하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 고지를 처분으로 봐가지고 이거 다툴 수 있을까요? 요 고지를 취소해달라?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관념의 통제. 뭐야? 당신은 이런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그냥 통제하는 거야, 그냥.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졌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명령, 행정, 규칙, 고시, 조례, 이런 거. 이게 지금 요게 4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요거야.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 추상적. 일반적이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다는 거야, 일반적.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것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그 조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조 뭐, 2조 뭐, 100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았어요? 저게 다 조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법전에 있는 법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뭐 서울시 조례 제 몇 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요걸 취소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요. 알았지? 이거는 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요 2조 자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이게.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혹시 2조를 위반했다고 합시다. 저 2조의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과태료 재판이 열리겠죠? 그럼 법원에서 그때 요 단계에서 요 2조가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가 다루어집니다. 그때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조례일지라도 혹시 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자체로서의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또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실제 사건입니다. 자, 어떤 조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두밀 분교라는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어. 실제로 이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어요. 경기도 가평에 두밀 분교라고 있었는데 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예 학교 자체를 폐쇄시켜버리는 거야. 경기도 조례로. 그러면 이거 다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두밀분교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두밀분교 학생들은 뭐야? 이제 멀리 한 10km 떨어져 있는 본교로 맨날 걸어 다녀야 돼. 야, 미치겠어. 그지? 그럼 얘네들은 이 자체로서, 그지? 요 학생들의 권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별한 경우지?
네,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 내가 만약에 서울시 의장인데, 서울시 의회, 내가 공무원들하고 막 술자리에서 막 대판 싸우고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 그러니까는 그 다른 의원들이, 서울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투표해서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나를 몰아낼 수 있어요. 이른바 불신임 의결이라는 거예요. 의장 불신임 의결 당하면 이번에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 쫓겨나듯이 의회 의장도 쫓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 이거야. 예? 난 실제로는 싸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날 술자리에서 방어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그럼 나는 행정소송에다가 그 불신임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의회 의결도 때로는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있죠? 예. 제명, 의장선거 뭐 이런 거 여기는 없는데 불신임 의결도 포함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행정청의 개념이 꼭 우리가 뭐 서울시나 구청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이거 행정청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원래 의결기관에 불과한 건데 이럴 때는 행정청이 될 수가 있어요. 행정계획도 만약에 우리 지역이 혹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됐어. 만약에 내가 정몽준 씨처럼, 이재용 씨처럼 내가 아주 뭐 몇 조, 수십 조를 갖고 있는 재산가인데 내 땅에다가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고 싶은데, 글쎄 서울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고도 높이를 제한해버렸네? 이게 행정계획이 하나인데, 어때요? 그럼 나는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배운 처분의 개념 요소에 빨리빨리 적용시켜 봐봐요. 이거 공권력 행사고 구체적 사안을 규율하고 있죠, 우리 땅.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는 재산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권익의 침해를 받거나, 그렇지? 이거 다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당? 부관이라는 거 알아요? 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사업 허가를 내줄 때요, 100% 저는 부관을 달았습니다. 또 부관. 이거 허가를, 승인이나 허가를 내줄 때요, 자, 이러해서 당신에게 승인한다. 해놓고 뭐라고 조건을 달아. 이런 조건 하에서 영업을 하시죠. 이렇게. 이게 부관입니다. 요걸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관이 필요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게 허가를 내줄 수 없어, 도저히. 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데,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도대체 허가를 내줄 사안이 하나도 없어버려. 그럼 또 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적당히 해주는 거야, 적당히. 내가 조건을 달아가지고. 요걸 이행하는 걸 조건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굉장히 탄력성이 있게 되거든. 융통성이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게 부관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혹시 이게 위법화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단 부관이 혹시 위법하면 상대방은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거는 일단 좋잖아요. 승인받은 거.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요거는 놔두고 그냥 승인하고 놔두고 요거만 싹 빼고 싶잖아, 지금. 만약에 이거 전체를 전체 취소송 제기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오늘 요거만 싹 빼고, 요거만 싹 빼면 좋겠어. 그럴 때 요거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요 부관이 이른바 처분성이 인정돼야 돼. 알았어요? 저 처분. 그래서 부관의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여러분 나중에 배울 텐데. 부관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오늘 기억합시다. 부담이라는 부관이 있어요. 이건 조건은 아니고 부담. 상대방한테 자기, 부자기, 수임, 급부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부담이라는 부관으로 불립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호텔 사업 승인 내줄 때 제가 문화관광 파트에서 근무할 때 호텔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었거든. 내 팀장으로서. 물론 우리 기관장이 허가권자지만 내 손에서 결정이 돼요, 그게. 그럴 때 내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호텔 사업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주차장. 고객들이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 거기에 사업 계획도에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주차 타워를 만들어라. 주차 타워를 만드는 걸 내가 그때 조건으로 했나 부담으로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부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부담으로.
부담으로 할 때는 일단 호텔 사업은 승인 내주고요. 일정한 기간 안에 주차 타워를 만드시오. 만약에 안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야. 이걸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 주차 타워를 만드는 날부터 영업하시오. 이렇게. 이게 부담인 경우는 당장 영업할 수 있다. 호텔 영업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호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게 부담이고, 이걸 조건으로 하게 되면 주차 타워를 만들 날부터 영업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는요, 이게 부담이라고 치고, 호텔 측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호텔 사업하는데 주차 타워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위법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은 그 사람 다투지는 않았는데,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은 처분성. 왜? 호텔을 지으라는 게 뭐야? 명령이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이겁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 네. 여러분, 뭐 하고 있었지? 요거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도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있는데, 혼인신고 같은 건 뭐라고 했죠? 혼인신고. 옛날에 어떤 남성 동성애자들이 저기 송파군가? 아니, 저쪽에 저기 마포인가 어디에다가 저기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남자 둘이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당연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혼인신고는, 이게 우리 민법상 부부라고 표현했어. 부부. 야, 부부가 혼인신고한 거야. 부부는 한자어로 해석해보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부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인제도는 남자와 여자만이 혼인하는 거지. 동성끼리는 혼인이 안 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들은 이걸 심사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 두 남자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과연 부부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죠? 예. 혼인신고를 수리한다는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사건에서 실제로 거부했겠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수리를 거부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처분이 됩니다. 예, 처분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거 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사건에서 그 두 남자가 취소소송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후에 뉴스는 못 들었어. 예? 어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건축신고. 이 경미한 부분의 어떤 증축 사건.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담장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10cm 정도 지금 높이려고 합니다. 10cm. 거기다가 벽돌 하나씩 올려가지고 조금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건 경미한 부분의 건축행위는 맞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이어서 우리 건축법에는요, 이런 사항들은 그냥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예. 그래서 구청 건축가에다 그냥 신고만 하면은 내가 올릴 수 있어요, 벽돌을. 알았어? 예. 이거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건축물은 허가가 원칙이야. 허가 받지 않으면 건축 못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뭐라고?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예, 관련 법에 면적이 있겠죠. 얼마 면적이 있겠지. 200평방, 200제곱미터 이하는 어떻게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거 담장 조금 올리려고 신고를 했더니 글쎄, 구청장이 나한테 거부를 하면 돼. 우리 동네는 담장이 가능한 한 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요. 알았어요? 법적으로. 예, 신고서만 적법하게 갖춰서 신고서 제출하면 나는 집에 가서 그냥 건축행위 해도 됩니다. 그지?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으신 거야. 자, 그런 거 있습니다.